72세 잊어버린 전설의 목소리를 되찾다. 선생님 목소리 망가졌어요. 무대 포기하세요. 1985년 11월 23일 젊은 제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42세 윤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내일은 그녀 인생 최고의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제자 정한수가 거짓 소문을 퍼뜨렸어요. 음정 불안정, 고음 떨림,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신문은 그녀를 비난했고 공연은 실패했어요. 윤미라는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정한수는 스승의 기술을 훔쳐 40년간 스타로 살았어요. 그리고 2025년 72세가 된 윤미라는 후두암 시한부 3개월 선고를 받습니다. 목소리를 영원히 잃기 전 그녀는 결심했어요. 마지막으로 진실을 밝히고 무대에 서겠다고. 40년 전 녹음 테이프가 발견되고 세상은 충격에 빠집니다. 이제 그녀의 복수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되찾은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제1장 40년의 침묵. 선생님 목소리 망가졌어요. 무대 포기하세요. 젊은 제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42세 윤미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5년 11월 23일 서울 예술의 전당. 내일은 윤미란의 독창회였습니다. 15년 경력의 소프라노, 이탈리아 유학파. 그녀의 고음은 한국 성악계 최고였어요. 연습을 마치고 나오는데 제자 정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3. 미란이 가장 아끼던 테너였어요. 선생님, 오늘 연습 음정이 불안정했어요. 무슨 소리야? 고음에서 떨리고 호흡이 안 맞았어요. 무대 연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라는 당황했어요. 오늘 연습은 완벽했는데. 다음 날 아침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윤미란 목소리 망가졌대. 음정 불안정하대. 공연 1시간 전 기획자가 왔어요. 선생님, 관객 절반이 환불했어요. 소문 때문에요. 미라는 충격받았습니다. 무대에 올랐어요. 빈 객석이 절반. 남은 관객들 눈빛은 차갑고 의심스러웠습니다. 미란이 아리아를 불렀어요. 완벽했습니다. 음정, 호흡, 감정 모두. 하지만 관객들은 이미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박수는 성기게 울렸습니다. 다음 날 신문. 윤미란. 전성기 지났나. 음정 불안, 고음 떨림.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공연 제안이 끊겼어요. 미라는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40년. 2025년 4월 10일 목요일. 72세 윤미란 할머니는 대전의 작은 교회 성가대에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예배 후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어요. 목에서 이상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삼키기가 힘들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를 받았어요. 일주일 후, 후두암 3기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는요? 수술해야 해요. 후두 절제할 수도 있고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목소리를 잃는 거죠? 네. 그리고 수술 안 하시면 3개월입니다.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40년 전 공연 포스터, 음반, 신문,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사진을 꺼냈어요. 1985년 무대 위의 자신, 화려한 드레스, 당당한 모습. 40년. 침묵했어.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TV를 켰어요. 음악 방송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리아를 부르고 있었어요. 정한수, 국립오페라단 수석, 대한민국 최고의 테너. 할머니는 TV를 끄려다 멈췄습니다. 인터뷰가 나왔어요. 제 발성법은 독학으로 개발했습니다. 15년 걸렸죠. 정한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이 떨렸어요. 저 발성법은 자신이 가르쳐 준 거였습니다. 40년 전에 거짓말쟁이,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한수는 모든 걸 훔쳤어요. 스승을 배신하고 기술을 훔치고 40년간 스타로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TV를 껐어요. 어둠 속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3개월. 목소리 잃기 전 3개월. 할머니가 결심했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진실을 밝히고 내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1985년 윤미란 독창회.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모두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공연 봤는데 윤미란 완벽했어요. 왜 언론이 저렇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15년 전 댓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댓글을 오래 바라봤어요. 누군가는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잘했다는 걸.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윤미란 선생님이신가요? 저 강민우라고 합니다. 선생님, 제자였습니다. 할머니는 이름을 기억했어요. 40년 전 학생. 지금은 45세가 됐겠네요. 민우야, 어떻게 내 번호를. 선생님, 찾았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2장 40년 전의 진실. 이틀 후 할머니는 대전역 카페에서 강민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재회였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5세, 단정한 정장. 민우였어요. 선생님. 민우가 할머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민우야, 많이 컸구나.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도 눈물을 흘렸어요.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살았어.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어요. 선생님, 이거 보세요. 뭔데? 1985년 11월 22일. 선생님, 리허설 녹음이에요.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제가 그날 몰래 녹음했어요.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아서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민우가 카세트를 재생했습니다. 40년 전 할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리아, 완벽한 음정, 흔들림 없는 호흡, 감동적인 표현. 할머니는 눈을 감고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잘했었구나. 선생님, 완벽하셨어요. 신문에 나온 거 다 거짓말이에요. 민우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사실 그날 저도 봤어요. 정한수 선배가 기자들한테 돈 주는 거. 선생님, 음정 불안정하다고 거짓 기사 쓰라고요. 할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 한수 선배가 선생님을 무대에서 쫓아낸 거예요. 일부러요. 왜 그런 짓을? 민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질투요. 선생님이 너무 완벽하셔서. 선배는 선생님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선배가 지금 쓰는 발성법. 그거 선생님 기술 그대로예요. 훔친 거예요. 할머니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40년 동안. 선생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어떻게? 민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 녹음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무대에 서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난 이제 늙었어. 게다가 목에 암이 생겼어. 3개월 남았대. 민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더 하고 싶어. 죽기 전에 한 번만 내 진짜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민우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민우는 녹음 파일을 디지털로 변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1985년 윤미란 선생님. 리허설 녹음입니다. 들어보세요.
완벽합니다. 신문은 거짓말했습니다. 영상을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조회수 10만.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게 음정 불안정? 완벽한데? 신문이 왜 거짓말을 썼지?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조회수는 계속 올랐습니다. 50만, 100만, 500만.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1985년 윤미란 사건. 진실이 뭡니까? 정한수가 조작한 겁니다. 선생님을 무대에서 쫓아내려고요. 증거가 있습니까? 이 녹음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민우는 1985년 당시 공연장 스태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몇 명은 찾을 수 있었어요. 한 스태프가 증언했습니다. 맞아요. 정한수가 기자들한테 돈 주는 거 봤어요. 윤미란 선생님 욕하는 기사 쓰라고요. 또 다른 스태프. 정한수가 공연 전날 밤 소문 퍼뜨리고 다녔어요. 선생님 목소리 망가졌다고.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스에 나왔어요. 40년 전 윤미란 사건. 제자 정한수의 조작 의혹.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정한수 SNS에 악플이 쏟아졌어요. 국립오페라단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한수를 조사하기로 했어요. 정한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40년 전 일은 오해입니다. 저는 윤미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한수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예요. 한수예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려다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선생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젊었을 때 실수한 거예요. 실수? 넌 내 인생을 망쳤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침묵했어. 내가 거짓말하는 동안. 이제 내 차례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머니 손은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어요. 제3장. 세상에 알리다. 영상 조회수는 1천만을 넘었습니다. 전국이 떠들썩했어요. 40년 전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할머니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떨려. 40년 만에 사람들 앞에 서는 거야.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어요.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할머니를 향했어요. 할머니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민우가 옆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윤미란입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 전. 저는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목소리가 망가졌다는 거짓 소문 때문에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퍼뜨린 사람은 제 제자 정한수였습니다. 그는 저를 질투했고 무대에서 쫓아내려 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죠. 기자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정한수는 제 발성 기술을 훔쳤습니다. 그걸로 40년간 스타로 살았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저는 후두한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윤미란 선생님, 정한수 씨를 고소하실 건가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법적 복수는 원하지 않아요. 단지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무대에 서고 싶어요. 제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할머니는 민우와 함께 카페에 앉았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떨렸어. 근데 속이 후련해. 그때 민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국립오페라 하우스 예술감독이었어요. 여보세요? 강민우 선생님이시죠? 윤미란 선생님과 통화 가능할까요? 민우가
할머니에게 전화를 건넸습니다. 윤미란 선생님, 저는 국립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 최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께 무대를 드리고 싶습니다. 국립오페라하우스에서 독창회를요. 할머니, 손이 떨렸어요. 정말인가요? 네. 40년 전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후로 일정 잡아도 될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민우를 안았어요. 민우야, 나 다시 무대에서 40년 만에. 두 사람은 울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머니는 목 통증을 느꼈습니다. 심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암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한 달 안에 목소리 잃을 수도 있어요. 의사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공연은? 무리하시면 위험해요. 목소리 더 빨리 잃을 수 있어요. 할머니는 고민했습니다. 민우에게 전화했어요. 민우야, 의사가 공연 무리라고 해. 선생님, 그럼 취소하시는 게. 아니야, 할 거야. 이게 마지막 기회야. 하지만 선생님 건강이. 민우야, 난 40년을 기다렸어. 이제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돼. 할 수 있어. 민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정한수는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외출하면 사람들이 알아봤어요.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국립오페라단은 정한수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정한수 씨, 활동 정지 처분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정한수는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이 40년 전 윤미란 선생님, 인생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정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한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50세, 주름진 얼굴, 모든 걸 잃었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어요. 윤미란 선생님, 한 달 후 국립오페라하우스에서 40년 만에 무대. 티켓 오픈 10분 만에 매진. 정한수는 TV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제사장, 연습의 시작, 공연까지 한 달. 할머니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매일 할머니 집으로 왔어요. 선생님, 발성부터 해볼까요? 응. 할머니가 숨을 들이쉬고 소리를 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떨렸고 힘이 없었어요. 선생님,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돼요. 72세 목소리야. 42세 때와 다르지. 그래도 선생님 목소리예요. 아름다워요. 민우가 피아노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따라 불렀어요. 음정은 맞았지만 고음이 힘들었습니다. 1시간 연습하고 할머니는 쉬었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피가 섞여 있었어요. 선생님, 민우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요즘 자주 그래. 병원 가세요. 아니야. 병원 가면 공연 못하게 할 거야. 선생님, 민우야. 나 이번 기회 놓치면 끝이야. 제발. 할머니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연습은 계속됐습니다. 매일 2시간씩. 할머니는 목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아리아를 한 곡 완창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끝까지 불렀어요. 잘하셨어요. 선생님, 아직 멀었어. 고음이 안 나와. 충분히 아름다워요. 아니야. 더 잘할 수 있어. 할머니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40년 전처럼 완벽하게 부르고 싶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암도 진행됐습니다. 어느 날 연습 중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선생님, 민우가 급히 부축했어요. 할머니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119 불러야 해요. 안 돼. 공연. 선생님, 건강이 더 중요해요. 민우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왔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 의사가 검사했습니다. 암이 많이 진행됐어요. 성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연은 가능한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권하지 않습니다. 무대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선생님, 누우세요. 의사 선생님, 저 공연할 거예요. 하지만 40년을 기다렸어요. 2주만 더 버티면 돼요. 제발요.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책임은 못 져요. 각서 쓰셔야 해요. 쓸게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퇴원 후 민우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셨어요.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이 정도는 괜찮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알아. 근데 민우야, 나 무대에 서야 해. 이게 내 마지막이야. 민우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연습은 계속됐어요. 하지만 강도를 줄였습니다. 하루 1시간만. 할머니는 불만이었지만 민우가 막았어요. 공연 일주일 전. 할머니는 드레스를 맞췄습니다. 검은색 롱드레스. 우아하고 품이 있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할머니,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빛났어요. 40년 만이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정한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선생님, 공연 보러 가도 될까요? 사과하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문자를 보다가 답장했어요. 오세요. 제 노래 들으세요. 40년 전 제가 얼마나 완벽했는지. 제5장 마지막 리허설. 공연 3일 전 국립오페라하우스 무대. 할머니는 리허설을 위해 왔습니다. 큰 홀이었어요. 2000석. 할머니는 무대에 올라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비어 있었지만 압도당했어요. 40년 만이야. 할머니가 떨렸습니다. 민우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떨려. 너무 오랜만이야. 천천히 하세요. 연습이에요. 오케스트라가 준비됐습니다. 지휘자가 할머니를 봤어요. 윤미란 선생님, 준비되시면 신호 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어요. 푸치니의 아리아.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떨렸지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불렀어요. 첫 소절, 둘째 소절. 하지만 고음 부분에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할머니가 멈췄어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할머니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나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리허설 후 할머니는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지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잘하셨어요. 아니야. 고음이 안 나와. 예전 같지 않아. 선생님, 72세예요. 당연히 예전과 다르죠. 나는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했어요. 또 피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할머니가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민우야, 내가 무대에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러면 그냥 놔둬. 노래 끝까지 부를 때까지. 선생님, 약속해줘. 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공연 전날 할머니는 혼자 교회에 갔어요. 빈 예배당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내일만 목소리 주세요. 그 다음엔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기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드레스를 꺼냈어요. 다림질했습니다. 구두를 닦았어요.
모든 걸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내일이면 40년 만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했고 설레기도 했어요. 새벽 3시. 할머니는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작게, 조심스럽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따라 괜찮았어요. 고마워. 아직 목소리가 있네.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한수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공연장에 가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40년 동안 도망쳤어. 이제 마주해야 해. 정한수가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연 당일.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하고 머리를 말렸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무대 화장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2세 할머니. 하지만 품이 있고 우아했어요. 민우가 데리러 왔습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응. 가자. 차를 타고 오페라하우스로 향했어요. 30분 거리. 할머니는 계속 창밖을 봤습니다. 오페라하우스 도착.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티켓을 든 관객들, 기자들, 카메라들. 할머니가 차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윤미란 선생님, 응원합니다. 선생님, 멋있어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분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꽃이 가득했어요. 응원 메시지들. 할머니는 하나하나 읽었어요. 무대 감독이 왔습니다. 선생님, 30분 후 시작입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거울을 봤어요. 심호흡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제6장. 40년 만의 무대. 객석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2천, 성만석.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뒷좌석, 한쪽, 구석. 정한수가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무대 뒤. 할머니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옆에 섰어요. 선생님, 5분 남았어요. 응, 알았어. 할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민우가 손을 잡아줬어요.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40년을 기다렸잖아요. 고마워. 민우야. 객석. 불이 꺼졌습니다. 무대막이 열렸어요. 조명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실 겁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전설. 소프라노 윤미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검은 드레스. 우아한 자세. 72세지만 당당했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기립 박수였습니다. 할머니는 깊게 인사했어요. 박수가 잦아들고 할머니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준비됐어요. 지휘자가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푸치니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할머니가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관객들이 숨을 죽였어요. 할머니 목소리는 떨렸지만 아름다웠습니다. 72세의 목소리. 젊지 않았지만 깊이가 있었어요. 첫 소절을 넘어갔습니다. 둘째 소절. 할머니는 계속 불렀어요. 뒷좌석 정한수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고음. 부분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고음을 냈습니다. 목소리가 나왔어요. 떨렸지만 나왔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관객 한 명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또 한 명이 울었어요. 홀 전체가 감동에 빠졌습니다. 노래가 끝나갔습니다. 마지막 소절.
할머니는 모든 힘을 다해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관객 전원이 일어났습니다. 기립, 박수, 환호, 브라보 소리가 터졌어요. 할머니는 무대 위에 서서 관객들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인사했습니다. 박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민우가 무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박수가 잦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관객들이 조용해졌어요. 40년 전, 저는 이 무대에서 쫓겨났습니다. 거짓 소문 때문에요. 할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제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질투 때문에 40년간 저는 침묵했어요.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서 노래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 목소리예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곧 이 목소리를 잃을 겁니다. 후두함 때문에. 하지만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렸으니까. 관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을 기다려준 여러분께. 그리고 저를 도와준 민우에게.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깊게 인사했어요. 뒷좌석에서 정환수가 일어났습니다. 모자를 벗었어요.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정환수를 알아봤어요. 웅성거렸습니다. 정환수가 무대 위로 올라왔어요.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정환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2,000명 관객 앞에서. 선생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환수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울었습니다. 40년간 거짓말하고 살았습니다. 선생님, 기술 훔쳤습니다. 선생님, 인생 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 꿇은 정환수를 내려다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일어나세요. 정환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40년의 거짓말.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할머니가 정환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용서는 제가 죽고 나서 하늘에서 생각해 볼게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정환수는 한참을 할머니를 보다가 무대를 내려갔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제7장 마지막 목소리. 공연이 끝나고 할머니는 분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윤미란 선생님,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정환수 씨 용서하실 건가요? 할머니는 피곤했지만 몇 가지 질문에 답했어요.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수는 끝났어요. 오늘 무대가 제 복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요? 할머니가 슬프게 웃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곧 목소리를 잃을 거예요. 기자들이 숙연해졌어요. 인터뷰 후 민우가 할머니를 집까지 모셨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내 덕분이야. 차 안은 조용했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습니다. 민우야, 나 평생 한 풀었어. 이제 후회 없어. 선생님, 다음 날 언론은 공연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40년 만의 복수, 윤미란의 감동 무대, 정환수, 무대에서 무릎 꿇고 사죄, 72세 소프라노의 마지막 노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1,000만, 2,000만, 5,000만.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봤어요. 할머니 목소리 너무 아름다워요. 정환수는 평생 속죄하며 살아야 한다. 40년 만의 진실. 감동이에요. 국립오페라단은 정환수를 영구 제명했습니다. 정환수의 모든 상과 기록이 박탈됐어요. 정환수는 집에서 모든 걸 지켜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걸. 일주일 후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민우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기분은 어때요? 괜찮아. 근데 목소리가 점점 안 나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이미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 아끼세요. 아니야. 말할 수 있을 때 해야지. 병원 창밖으로 봄이 보였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어요. 예쁘다. 올해가 마지막 봄이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속삭이는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가 병문안을 왔을 때 할머니가 뭔가 쓰고 있었어요. 선생님, 뭐 하세요? 할머니가 종이를 건넸습니다.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민우야, 고마웠어. 내가 없었으면 난 그냥 죽었을 거야. 넌 내 마지막 제자이자 천사야. 노래 계속해. 나처럼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사랑해. 민우가 종이를 보며 울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민우 손을 잡았어요. 이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꿈을 꿨어요. 무대 위에 서 있는 꿈이었습니다. 42세의 자신, 화려한 드레스, 완벽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어요. 객석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병실에 들어왔을 때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윤미란 할머니는 7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무대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제8장. 목소리는 영원히. 장례식장에는 수천 명이 찾아왔습니다. 성악가들, 관객들, 팬들, 모두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빈소 앞에는 할머니가 무대에서 노래하는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이었어요. 민우는 빈소를 지켰습니다. 3일 내내 울었어요. 조문객 중 한 명이 정한수였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빈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어요.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을. 정한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당신을 용서 안 하셨어요. 하지만 복수도 끝났다고 하셨어요. 정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정한수가 나갔어요. 장례를 치른 후 민우는 할머니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상자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민우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민우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없을 거야. 슬퍼하지 마. 나는 행복했어. 40년을 기다렸지만 마지막에 무대에 섰으니까. 내 덕분이야. 내 마지막 녹음을 남겨뒀어. 사람들과 나눠줘. 그리고 너도 노래해. 당당하게. 사랑해. 윤미란. 상자 안에 USB가 있었습니다. 민우가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노래. MP3. 재생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아카펠라. 반주 없이 목소리만.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할머니가 병원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 녹음한 거였어요. 민우는 한참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민우는 파일을 유튜브에 올렸어요. 윤미란 선생님의 마지막 녹음. 세상에 남기신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 1000만, 5천만, 1억.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울면서 들었어요. 천국에서 편히 쉬세요. 목소리가 천사 같아요. 40년 만의 진실.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3개월 후, 국립오페라하우스에서 추모 공연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무대에 섰어요. 할머니를 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객석 한쪽에 빈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민우가 노래하는 동안 조명이 그 의자를 비췄어요.
마치 할머니가 앉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윤미란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거짓 없이, 진실하게.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1년 후, 민우는 윤미란 성악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재능 있지만 가난한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첫 장학생은 17세 소녀였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지만 레슨비가 없었어요. 민우가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윤미란 선생님처럼 당당하게 노래하세요. 거짓 없이. 소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고 계시죠? 선생님 목소리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윤미란 할머니는 떠났지만 목소리는 남았습니다. 유튜브에, 사람들 기억 속에, 그리고 민우의 마음 속에. 40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을 노래한 여자. 그녀의 목소리는 영원히 울려 퍼질 것입니다.